자, 정성이 음란하다라고 표현할 때 적나라 시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주자가 이게 뭐가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한 거예요. 노랫말이 있으면 그 다음에 공자가 산시 했죠.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뭐한 것들은 어떻게 되냐, 전부 다 깎아냈습니다. 깎아내고 오히려 적나라 시는 참 서정적인 시들이 많아요. 오히려 아까 저 여활 계명편 같은 거 얼마나 아름다운 시예요. 소리가 아름답다. 다시 말해 소리가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 오성이다라면 궁, 자, 상, 각, 치, 우가 되죠. 다시 오행에서 수, 화, 목, 금, 토라 그랬습니다. 자, 이 궁이 상징하는 가운데 자리니까 이게 임금이 되죠. 그 다음에 상은 생성에서 완성이 되는 거니까 누구의 상은 신하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임금의 명을 받아서 누가 일을 잘하면 신하입니다. 그 다음에 신하가 누구한테 보내냐면은 백성한테 그 다음에 정책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은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들어 섬겨야 되는 거죠. 받들미입니다. 이게 사가 되죠. 사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물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랑 항상 사물을 잘 살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음이라고 하는 궁상 각치 우가 상징하는 것은 자, 왕의 되는 도리, 신하의 도리, 백성들의 도리, 사물의 도리, 그 다음에 물건의 도리를 두루두루 표현하는 겁니다. 이 음이 바른 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임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음악이 되니까 가장 장중한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 궁의 소리를 나타낸다 그러면 사가 몇 현이냐면은 사가 9구 82일에서 81현을 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줄 하나를 만드는데 검구를 줄을 만드는데 그 궁음이다라고 하면 궁음은 생사 81가닥 81가닥을 꼬아가지고 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굵은 줄이 되는 거죠. 굵은 줄이 되니까 이게 소리가 가장 장중합니다. 엄숙하면서 가장 낮은 음악이 궁이에요. 그러니까 궁을 예를 든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 궁 음악이 모든 우리가 여러분들 피아노 같은 경우 조율하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도가 도음에 안 맞으면은 이 도가 어지럽잖아요. 음들이 이게 그 교란돼 가지고 다시 말해서 궁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절대 음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세상이 바뀌어지면서 너무 장중하다. 듣기 싫죠? 그러니까 이 줄수를 좀 변동을 해가지고 줄이 만약에 조금 가벼워진다. 그러면 이 궁 음악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난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극히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그 만약에 이 궁의 소리를 우리가 이제 원래 절대음의 그 궁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궁이 그 절대음을 벗어나서 만약에 좀 이게 좀 가벼워지거나 그죠? 가벼워지거나 그러면 아, 임금님의 정치가 어지러워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또 상이라는 음악이 상은 9에서 곱하기 7인가요? 7, 9, 63줄 63사를 쓰는 건데 7, 9, 63 맞나요? 7, 9 2개 9, 8, 8, 7에 9, 8 9, 9, 81, 97 7, 9, 63 하여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 신하의 음악이 뭐가 되면 상이 원래 이렇게 해서 63줄로 해서 요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좀 무거운 낮은 소리가 아니 가벼운 소리가 되는 거죠. 좀 맑은 소리가 되고 그럼 만약에 이 상음이 자기 절대음을 잃었다 그러면은 신하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각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백성들이다 그러면 6, 8, 7, 8 내가 지금 잊어버렸네. 9, 8, 70인가? 98, 70인가? 하여튼 요렇게 되는데 이 각각이 자기 음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지러워져. 정성이다. 정성이 음란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음란이다라고 표현할 때 대단히 그죠? 이 교태를 떠는 그런 음악에다가 자기 제 음을 제대로 못 내고 굉장히 이 궁상각치 오음이 흐트러졌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적나라 소리가 되는 거지. 이 산시의 시말에 나오는 이 음란한 것들은 뭐냐요? 다 깎아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자, 이 어지러운 적나라에도 이러이러한 시가 있다라는 건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되고 근데 주자는 지금 보니까 여기서 헷갈린 것 같아요. 주로 정성이 음란하다라는 거에 맞춰가지고 전부 음분시로 이렇게 다 해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읽을 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리는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
원래 악경이라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라져서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시를 위주로 해서 볼 수밖에 없고, 여기는 그래도 공자가 다 깎아내고 남은 시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탁해라고 할 때 탁자는 떨어질 탁자가 되는 거죠. 탁해, 탁해여, 풍기, 취녀리라. 백해, 백해여, 창녀, 환여호리라. 떨어지고 떨어지며 떨어지고 떨어지려 한다. 이렇게 뒤에 이제 바람이 나오니까 떨어지고 떨어지려 함이랴. 풍기, 바람이 기 취녀라. 그 너에게 불리라. 이 소리 했습니다. 백해, 숙해여, 백이여, 숙이여, 창해. 나를 부르면, 그죠? 나를 부르면 너에게 화답하리라.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군자는 바람이요 소인은 풀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라. 그러니까 자, 떨어지려고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람이 불면 이파리가 떨어질 것이다 이 소리죠. 바람이 불면이라고 하는 건, 바람은 곧 뭐예요? 위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를 부른다. 다시 말해서 누구겠어요? 임금, 풍이다라는 거 꼭 군주가 되는 거죠. 군주가 취녀의 여, 너 여자죠. 너를 부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군주가 너를 부르면은 아까 떨어질 것이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를 부르면 내가, 임금께서 나를 부르면 이렇게 돼요. 임금이 너를 부르면 바로 달려갈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백해여, 숙해여, 숙해여, 백해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하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어진 신하들이는 거죠. 숙이여, 백이여 부르는 거죠. 군신들이 서로를 지금 부르는, 나를 부르면, 나였잖가요? 나를 부르면, 그죠? 나를 부른다면은 너에게 화답하리라. 백이여, 숙이여라고 누구냐면 임금이, 그죠? 임금이 신하들을 지금 부르는 소리야. 야, 누구야, 누구야. 그렇게 해서 그 임금께서 백이여, 숙이여라고 하면서 나를 부른다면, 나여자의 여는 곧 신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녀, 너에게 화답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주에게, 임금에게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임금이 지금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진군, 여기는 지금 나쁜 저기가 아니라 어진 신하들이 임금님이 자기를 불러서 자기를 갖다가 쓰기를 기다리는데, 이놈의 임금이 그저 이 딴 데다 주로 제중의 말만 듣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여기 모시에서는 호를 풍자했다. 아까 이 소공이죠. 호를 풍자한시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임금은 지금 약하고, 이제 모시의 표현으로는 임금은 약하고 신하들은 강한데, 강해가지고 부르지 않고 그저 불러서 화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숙해백해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어진 군자들이 되는 거죠. 어진 군자들을 못 불러요. 누구 눈치 보느라고? 제중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러니까 간신배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지금 우리는 당신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당신을 도와 일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탁해, 탁해여, 풍기, 표녀리라. 숙해, 백해여, 창녀, 요녀, 호리라. 탁해, 탁해여. 그죠? 떨어지려고 하도다. 그죠? 떨어지려고 하며 바람이 표, 너에게 나붓기리라. 풍이 되는 거죠. 너에게 나붓기리라. 너에게 나붓기면은 너는 떨어질 것이리라. 여기서 우리가 토를 리라라고 한 것은, 만약에 당신께서 그렇게 불러주신다면은 우리는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미래형으로 쓴 거죠. 숙해, 백해여. 임금께서 그저 숙이여, 백이여라고 부르신다면은, 창여, 그죠? 그렇게 해서 나를 부르신다면은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할 것이라. 그죠? 당신이, 그죠? 하는 대로 우리는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시 어진 군자들을 등용하지 않는 그 소공을 풍자하는 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꼭 소공이 아니더라도, 자, 이 시에서도 나오지만은 군자의 덕을 바람이라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인의 덕을, 아랫사람을 이제 풀로 표현해서 역시 부른 대표적인 노래가 되네요. 자, 171쪽의 그 위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탁해, 탁해여, 풍기, 취녀리라. 숙해, 백해여, 창녀, 환여호리라, 흥예라. 탁해, 탁해여, 풍기, 표녀리라. 숙해, 백해여, 창녀, 요녀호리라, 흥예라. 탁해 2장이라. 여기서는 1장은 탁, 백 이렇게 되죠. 탁과 백. 여기 하든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탁 역시 백이 되죠. 탁백. 그 다음에 저기 연여. 이건 굳이 필요 없네요. 첫 번째, 세 번째 줄에 있는 기역 받침으로 자 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동. 앞에서도 교동 나왔죠. 교활한 아이여 지금 표현했는데요. 자, 피교동해요. 뭐 이렇게 피교동해. 여기서는 이제 그 주격조사로 이렇게 주격으로 쓴 건데요. 피교동해 불려 아언해 하나다. 유자지 고사 불능 찬해야. 저 교활한 나이여 나와 더불어서 말도 하지 않도다. 유자지 고 오직 너 때문에, 그죠? 오직 너 때문에 사아 나로 하여금 능히 먹지도 못하게 하는가, 그죠? 나로 하여금 능히 먹지도 못하게 하는가. 저 교활한 아이여, 이전에는 나고 얘기하더니 지금은 나고 말도 하지 않도다. 너 때문에 내가 먹지도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역시 이 시를 모시에서는 역시 호를 풍자하는 시라, 소궁을 풍자한 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어진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오직 그 당시 권신이었던 누구예요? 그 제중이죠. 그래서 이걸 권신천명이라, 그래서 권신이 나름대로 권력을 농단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권력 권자죠. 권신 오로지 할 천자. 권신이라고 하는 역시 제중이죠. 이 제중이 권력을 멋대로 농단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표현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저 교활한 아이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교동은 바로 누구냐면 제중을 얘기하는 거죠. 앞서서도 교동이 바로 이제 제중으로 표현한 거죠. 저 교활한 아이여 나와 더불어서 얘기하지도 않더다. 그죠? 나한테 뭐 이렇게 충원이라도 구하거나 뭐 해야 되는데 아예 우리 같은 현인들한테는 무슨 일을 도모한다 아예 묻지도 않더라. 지 멋대로 하더라. 그죠? 너 때문에 내가 나라가 걱정이 돼서, 그죠? 내가 밥도 제대로 못 먹겠다. 야, 너 같은 놈 계속 썼다가는 이거 나라가 망할 텐데 이거 어쩌나 하면서 너로 인해서 내가 먹지도 못하는가? 나라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현인이 나라 걱정하는데 저 제중이 나라 정치는 다 농단하죠. 그 걱정 때문에 먹지도 못하는가? 피교동해요. 피교동해 불려 아식해 하나다. 유자 지고 사 불능식해야. 저 교활한 아이여 나와 더불어서 먹지도 않더다. 예전에는 그래도 처음에 저기 누구의 소공이 임금 자리에 올랐을 때는 조금 얘기도 하더니 이제는 아예 우리를 배제하는 거죠. 아예 이전에는 밥을 먹지도 않도다라고 하는, 밥은 먹는 것은 옛날에 공소에서 같이 밥 먹죠. 근무를 할 때 궁궐의 공소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아예 우리를 상대도 않고 밥도 안 먹더라. 너 때문에 내가 능히 쉬지도 못하랴. 너 때문에 내가 걱정이 되어가지고선 잘못하면 나라 다 말아먹겠다 이거 어쩌나 라는 것 때문에 내가 쉬지도 못하는가, 아마 이런 뜻으로 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교동에 불려 아언해 하나다. 유자지고 사불능 찬해야 부예라. 피교동에 불려 아식해 하나다. 유자지고 사불능 식해야 부예라. 교동 2장이라. 자, 1장은 운이 되게 두 번째, 네 번째 줄이죠. 그죠? 불려 아언의 그 다음에 불능 찬해의 찬, 니은이죠. 그 다음에 2장도 두 번째 구절에 아식의 식, 그 다음에 불능식의 식, 이렇게 해서 이건 기역운이네요. 그 다음에 건상, 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말아 올리는 거죠. 걷어 올리는 것, 건상. 자해 사해인된, 그 치마를 올린다라는 뜻인데, 치마 어디 물을 건너려면 당연히 이제 치마 젖을까봐 위로 걷어 올리는 거죠. 자해 사하인된 건상 섭진이언이와 자 불라 사인된 기 무타인 일이요 광동지 광야 차로다. 차로다가 아니라 참 어조사를 읽으려면 참 저로 읽어야 되죠. 저 앞에서도 참 저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자해 그대가, 그죠? 은혜롭게 할진된, 그죠? 그 사랑할진된, 그 은혜롭게 한다라는 건 사랑한다니까. 그대가 은혜롭게 할진된, 사랑할진된, 그죠? 그대가 사랑해서, 이제 그대가 사랑해서 사아
나를 생각할진된 이렇게 된 거죠. 해의 목적어가 되는데요. 사가 그죠. 그대가 사랑해서 은혜롭게 하여서 나를 사랑할진된 건상섭진이야. 그러면은 내가 치마를 걷어 올리고 저기 뭐야 진수를 건너가겠거니와 아까 진수라고 하는 것은 정나라의 강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은혜롭게 한다면 해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이 밑에 신하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자라고 하는 것은 그대라고 하는 것은 정나라의 군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누구냐면은 소공이 되겠죠. 홀. 그죠? 그대가 나를 생각할진된. 그죠? 그대가 은혜롭게 해서 나를 생각할진된. 그러니까 어진 신하가 바로 나가 됩니다. 현신. 근데 지금 임금이 정치를 잘못했으니까 내가 지금 딴 나라로 갔겠죠. 그런데 그대가 정말 정치를 제대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치마를 걷어 올리고 그죠? 물을 건너서 당신한테 가겠노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불화사인된 그대가 나를 생각하지 아니할진된 기무타인이려. 그죠? 어찌 다른 사람이 없으리요? 광동지 광야저로다. 광동이 미쳤도다. 그죠? 미친 아이가 정말 미쳤도다. 무슨 소리냐면은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누구하고 누구냐면은 아까 그 소공하고 여공하고 다시 말해서 홀하고 돌하고 지금 계속 권력 싸움이 붙은 거죠. 그런데 애초에 가장 먼저 오른 사람이 어쨌든 간에 홀이기 때문에 호가 어진 사람들을 홀이 그죠? 소공이 어진 사람들을 등용을 해서 정치를 잘했으면은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제중만 말만을 믿고서는 정치를 하니까 현인들은 지금 다 딴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대가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를 부른다면 지금 가겠다. 그런데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 소리죠. 어찌 다른 사람이 없겠는가? 내가 벼슬하는 게 꼭 너한테만 가서 하겠는가? 이때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누구예요? 제나라. 제나라가 있죠. 진나라가 있고 송나라가 있고 위나라 있고 저 아래쪽으로는 형나라가 있고 초나라가 있고 나 얼마든지 가서 벼슬할 수 있다.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이 없겠는가? 근데 광동이 미쳤도다 이제요. 광동이 그죠? 미치광이로다. 네가 우리를 안 불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저 광동이라고 하는 누구죠? 아까 돌. 그죠? 돌이 당신 내쫓아내고 다시 임금 자리에 오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건상편은 바로 이제 그 돌하고 그 다음에 홀하고 둘이 지금 권력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히 지금 시끌시끌하더라. 왜 우리 같은 사람 안 불러드리고 저 미친놈이 다시 미친 짓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가 지금 이렇게 풍자하는 시입니다. 그 다음에 2장 자해사인된 건상 섭유원이와 역시 정나라 강이름이죠. 섭유가 되니까 자불아사인된 기무타토리오 타사리오 광동지 광야저로다. 그대가 은혜롭게 하여서 나를 생각할진된 우리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어진이들을 생각할진된 치마를 걷어 올리고 지금이라도 내가 당신한테로 달려가겠노라. 그것을 치마를 걷어 올리고 유수를 건너겠지만 그대가 나를 생각하지 아니할진된 어찌 다른 선비가 없겠는가? 내가 어찌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겠는가? 그죠? 광동지 광야저로다. 우리를 불러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저 미치광이가 미친 짓을 하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대단히 어지러워가지고 현신들이 멀리 아예 다른 나라로 피해 나갔음을 표현하는 말이네요. 선생님, 네. 이게 왠지 이게 우리나라 편 보면 주자는 특히나 이게 온통은 무시해요. 높이 좁죠. 진짜 읽어봐도 너무 안 맞거든요. 제가 속에서 아침에 홍보를 해줬으면 도저히 훨씬 더 실하게 보일 텐데.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해석할 때는요 이거 주자 거 빼고 다시 전체 정리할게요.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주자 해석할 때 내내 읽다가 아침에도 어찌나 속이 터지든지. 혼자 이게 주자만 보려고 하니까. 그쵸. 예, 안 되죠. 너무 이게 답답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단순히 뜻도 안 통하죠. 예. 제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자주 싹 빼고 지금 모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이거 되는 대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소화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 다음 다시 손 볼 때 이제부터 조금 보고 다시 내년에 다시 싹 다 고쳐 놓을게요. 내년에 고쳐가지고 필이 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지금 설명으로만 지금 대체하세요. 그 꼬박 지금 우리 그 인터넷에서 보셔야 되니까 그게 힘들죠. 주자만 지금 보셨지만 정말 뜻이 안 통해요. 안 통하고 오로지 전부 음분하면 이게 음분시로도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갔다 오면서 내가 한 2번 내가 먼저 봤거든요. 그러니까 봐도 안 돼요.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저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오로지 여기에다 매몰돼가지고 이것만 읽었는데요. 그러니 조선 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조선 후기. 전기는 상관없어요. 사시상경은 전체를 그냥 주자가 해석한 그대로 따라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맹자는 아예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어 같은 경우도 아예 다음번에 다시 정리하려고 그래. 아예 다 빼버리고 별도의 이제 이 주역하고 이 시서역 속에서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하고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저 공부를 진작에 좀 더 했으면은 다 고쳐놨을 텐데. 그 다음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풍. 자해 사하인된 건상 섭유진이언이와 자불아사인된 기무타인이리요 광동지 광야저로다 부예라. 자해 사인된 건상 섭유원이와 자불아사인된 기무타사리요 광동지 광야저로다 부예라. 건상 2장이라. 자 그럼 1장은 진인이죠. 그죠? 건상 섭진의 진, 그 다음에 기무타인의 인, 그 다음에 2장은 건상 섭유의 유, 그 다음에 기무타사의 산대 사를 그래서 시로 읽어요. 사를 시로. 유는 이로 읽고, 유는 이로, 사는 시로 해서 어쨌든 간에 유와 사, 이 두 개를 운으로 돌립니다. 그 다음에 봉입니다. 봉이다 그러면은 예쁠 봉자가 되죠. 이 봉이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쁜 봉자, 꽃봉오리 봉자도 되지만은 우리가 그 풍이라라고 할 때, 풍대하다라고 할 때, 풍성하다라고 할 때 이때 쓰는 요거죠. 다시 말해서 제기도자에다가 제기 그릇에다가 음식을 쌓아놓는데 옛날에 음식을 괴어놓죠. 뭐 대추도 보면은 막 이렇게 해서 괴고 1층 2층 계속 쌓아놓은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봉이라라고 하는 것은 꼭 예쁠 봉자 또는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한테 비교를 했으니까 풍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지 봉해 그 다음에 기다릴 사자죠. 사호 항해러니 그 다음에 뉘우칠로에 회여 불송해 하노라. 그대의 풍채여니까 그대의 풍채가 다시 말해 풍채 좋은 그대여 이렇게 돼. 풍채 좋은 그대여 나를 골목길 항이죠. 나를 골목에서 기다렸더니 그대가 나를 골목에서 기다렸더니 뭐 후회한다. 여 불성 내가 따라가지 아니한 것. 이제 송이다 그럼 내가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그대를 따라가지 아니한 것을 뉘우치노라. 내가 그대를 따라서 진작에 시집 갔으면은 내가 이런 고생을 안 할 텐데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대의 풍채 좋은 그대요. 그대가 나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혼인하자고 할 때 이런 뜻이 되겠죠. 나하고 혼인하자고 할 때 내가 그대를 따라갔으면 됐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네. 송자를 이게 보통 보낸다라는 해석을 안 하고 피동으로 나를 전송하지 아니한 것을 후회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나요? 나를 전송하지 아니한 것을 후회하도다. 그러니까 전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 이때 전송, 보낼 송자. 보통 보내다고 이렇게 사동으로 해석을 할 것 같은데. 두 개 다 쓰죠. 우리가 피동사동 한자에서. 그러니까 앞뒤 관계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일단 보세요. 저 뒷장에 2장에 가서 자 2장에 가서 보면 자지 창해 사하호 당해러니 모여 부장해 하노라. 그 다음에 창성하다니까 그죠. 창성하다. 그러니까 아주 빛난다니까 그대의 그 건장한 그대여. 그죠. 그대의 건장하며 건장한 그대여 나를 어디서 기다리냐면은 당에서 기다렸더니 당에서 나를 기다렸는데도 그죠. 기다렸는데 내가 따라가지 않은 거죠. 따라가지 않아서 내가 장이다 그러면 장차하지 않다면 장차 따르지 않은 것 갈장자입니다.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 다음에 전체 다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금, 경이코, 상금, 그 다음에 경상하니, 숙회, 백회, 가여, 여행일이라. 자, 의금 하면은 비단 옷을 입고 호돛경자죠. 그 위에다가 호돛을 거치고, 또 상금, 밑에도 비단 치마를 입고 다시 경상, 그 위에다가 호치마를 걸치니, 백회, 숙회요. 그죠? 백회, 숙회가 술에 가니까 멍해하여서 나와 더불어서 가리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잘 차려입고 가는 거죠. 잘 차려입고 나를 지금 초빙해서 가는 겁니다. 그 여자로 표현하자면 뭐 시집 가서 갈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너를 데려가리라. 의금 반대로 읽었네요. 그죠? 상금 경상코, 그죠? 비단 치마를 입고 그 위에다가 호두 치마를 입고, 그 다음에 의금 경의하니, 그 다음에 윗돌이 비단 옷을 입고 호돛을 걸치니, 백회 숙회 가여 여기 하리라. 그 다음에 나를 멍해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게 하리라. 지금 표현했는데 역시 뭐 음분실하니까 읽어볼 가치도 없고요.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적나라가 되고, 물론 이제 대단히 어지러워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자가 이 남자를 지금 거절을 했죠. 남자가 골목길에서 항의해요. 대로에서 기다리는 것도 항의라 했으니까 처음에는 떳떳이 못하게 만난 만남이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남녀가 떳떳하게 만나지 못하는 건 여러 가지, 최소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그야말로 몰래 만나서 나쁜 짓 하나 하고 몰래 은분했기 때문에 만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이 어지러워가지고 도저히 떳떳하게 그대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그대를 만나가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두 가지 방식인데, 뒤에다 보면 의금, 상경 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모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세상이 대단히 어지러워진 것을 풍자했다라고 표현하고, 이미 남녀 간의 혼인의 그 도가 다 이지러졌기 때문에, 그죠? 다 이지러져서 원래 부창부수가 되는 거죠. 양이 부르면은, 양선 음후. 양이 먼저 부르면은 음이 따라가게 돼 있는데, 세속이 하도 어지럽게 되다 보니까 이 남자가 지금 나를 골목길에서 부르니까 저 남자가 나중에 음탕한 마음으로 나를 불렀는가 해가지고서는 따라가지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남자가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 여기다 그 남자가 봉이다, 그 다음에 또 창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주 떳떳한 남자예요. 그런데 이게 나를 골목길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여기 지금 조정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게, 저 2장에 보면은 나를 어디냐면은 당에서 기다렸다라고 표현돼 있죠. 2장에 보면은, 그죠? 굳센 그대가 나를 당에서 기다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당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단순한 집당이 아니라 집이 높은 곳이죠. 우리가 그 조정의 그 신하들 가운데 당상관이 있고 당하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가 나를 당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높은 벼슬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미 그대가 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씩씩한 그대가 그죠? 봉이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대가 나를 지금 어떻게 가만히 불렀어요. 골목길에서. 왜? 지금 내가 떳떳하게 조정에서 어떻게 돼 명을 내려가지고 그대가 조정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면은 누가 막겠어요? 미리 알고. 간신배들이 막겠죠. 그러니까 간신배들이 막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밀하게 나한테 지금 이렇게 청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른 법도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안 갔었죠. 그때 임금이 나를 불렀을 때 내가 가서 적극적으로 임금을 도왔으면은 이러한 사단까지가 안 났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일들이 해석하기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간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 보면 귀자가 의인이 시집가는 것을 시집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대로 임금이 벼슬자리를 주면서 이렇게 불렀는데 안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귀자를 해석을 설리해야 된다. 귀자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돌아가는 거니까. 내가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모시나 주자나 전부 다가 이제 이 남녀간의 이 관계로 해서 일단 표현하고, 일단 혼인의 도가 다 이렇게 이지러졌다. 모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해요. 혼인지도 결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녀 관계로도 표현하고, 지금 군주하고 신하 관계에서 혼인지도 결이라 이지러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자가 옆에가
결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훈이도 결이고 그 다음에 남창이 양창 거기서 남자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아예 거기 뭐라고 보냐 양이 부르면은 부를 장자죠. 양이 불렀는데도 음이 불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화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양이 불렀는데도 자 음이 화답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또 남자가 가는데 여자가 따르지 않았다. 남행 남자는 가는데 불수라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임금이 나름대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현인을 지금 부르려고 하면은 지금 떳떳하게는 부르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좀 주역에 제가 그거를 다음 시간에 찾아다 드릴게요. 주역에 보면은 무슨 꾀더라? 무슨 꾀에서 지금 세상이 대단히 어지러워진 상황에서는 임금이 신하를 이를테면 지금 요 신하 같은 경우가 지금 이를테면 여기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있는 신하를 이렇게 만나는데 떳떳하게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문틈으로 해서 몰래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고 오히려 나중에 길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요거까지는 안 찾았구나. 그래서 지금 군주가 저 제하에 있는 어진 신하를 지금 부르기 위해서 만약에 공표해가지고 부르면은 분명히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못 만나기 때문에 가만히 살짝 불러요. 그때 그 신하가 그래서 임금한테 만나러 가는데 문을 열고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창문을 통해서 술잔을 이렇게 주고받는 광경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를 골목길에서 기다렸는데 내가 가지 않았다. 이제 가지 않은 것을 그때 여기서 지금 아까 전송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노라라고 하는 건 오히려 그분이 가는 것을 이렇게도 보시면 돼요.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그분을 전송하지 않고 아예 쳐다도 안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예 쳐다도 안 본 것을 지금 후회하노라. 내가 그때 가서 가만히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그죠? 위장해서라도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창에 그죠? 건장한 그대가 아까 아주 멋진 그대가 나를 불렀는데도 멋진 그대여 나를 당에서 기다렸는데 당이다라는 게 바로 이제 궁궐이죠. 궁궐의 그 높은 집에서 나를 기다렸는데도 내가 장차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그때 따라갔어야 되는데 가서 도와드렸는데 이제 따르지 않은 것을 후회하노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저 내가 비단 옷을 입고 호돛을 거쳤다. 이 얘기는 뭐 의금상경이라라는 말 우리가 그 중용에서도 나오고 의금상경이라 하니 나왔었죠. 사람이 의금이 속에다 비단 옷을 입었다라는 건 덕 있는 군자가 되는 거죠. 덕 있는 군자가 그것을 감추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군자의 덕은 군자는 소위는 적연이 일망이라 그랬죠. 중용에 아주 처음에는 빛나는 듯 하는데 자 이게 이 의금상경이라 하는 걸 그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적연이 날로 옅어지고 날로 일망하고 그 다음에 군자는 뭐라 그랬나요? 아면이 일장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군자는 지극히 어두운 듯 이 암자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문문자에다가 요 암자로도 표현합니다. 아면이 일장이라. 자, 이건 소인에 해당되고 이거는 군자에 해당됩니다. 자, 소인은 자 처음에 보면은 뭐 문식도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었으니까 눈에 확 띄죠. 그러나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 속 깊이가 없기 때문에 날로 흐려지고 없어지고. 군자 같은 경우는 군자라고 해서 뭐 안 차리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허줄근하게 내가 분수에 맞게 녹이 있으면 야 옷 잘 입지만은 그러지 못하니까 어두운 듯하게 보여요. 그걸 굳이 자기 자랑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면이 그래 어두운 듯해서 그러나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이 깊고 넓죠. 그래서 날로 일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의금상경이라고 하는 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금경이 그 위에는 비단 옷을 입었지만 다시 말해서 그러한 덕이 있는 군자지만은 이거를 가리고 그죠? 그 다음에 상금 역시 경이 그런데 숙회 백회가 그러니까 여러 남자가 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집가는 걸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도 남자가 부른다고 다 가요? 아니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수레꾼이에요. 숙회 백회가 그죠? 여러 사람들이 이거는 뭐냐면은 물론 이제 그 임금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나를 데려갈 것이라. 아까 이제 내가 나를 데려갈 것이리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덕을 갖추고 있는데 나라에서 나를 알아보고 데려갈 것이라. 또 역시 마찬가지죠. 나를 멍이해서 나를
귀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게 한다. 이 귀라는 것이 꼭 여자가 시집가는 것도 표현하지만은 시집가는 것도 귀죠.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인이 갈 곳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조정이죠. 내가 가서 임금님을 지금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될 날이 기다릴까요? 1장, 2장은 불렀는데도 안 갔고 3장, 4장은 앞으로 그런 날을 기다리노라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금상경 덕 있는 그 군자를 부르는데 진작에 갔을 걸 얘가 아니라고 해서 안 갔는데 요거는 제가 찾아보고 주역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주역회하고 딱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지 봉회 사호 항해러니 회여 불송해 하노라 부예라. 자지 장해 사호 당해러니 회여 부장해 하노라 부예라. 의금 경이코 상금 경상호니 숙해 백해 가여 여행이리라 부예라. 상금 경상코 의금 경의하니 숙해 백해 가여 여기리라 부예라. 그래서 뒤에 토가 전부 다가 그 미래형으로 이렇게 쭉 해놓은 거죠. 그렇게 가기를 기대하노라.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이럴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에 후회하면서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거고요. 자, 1장의 우는 봉항송. 그 다음에 2장은 창당장. 그 다음에 3장은 상항. 그죠? 상행. 4장은 의귀. 이렇게 되죠? 둘째 줄. 그 다음에 동문지선. 동문지선 터닥을 선자입니다. 역시 뭐 남녀관계로도 보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동문지선에 뭐예요? 여려인가요? 여려 제판이로다. 언덕판자 비탈판자 기실즉 이나 긴 심원이로다. 동문지선에 동쪽문 터닥근 곳에 동문 쪽에 그죠? 동문 쪽에 터닥근 곳에 여려 재판이로다. 그래서 여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모수 해가지고 꼭두선이라 그랬죠. 꼭두선이가 있도다. 이 꼭두선이 역기도 참 저기 가시가 있고 가시 없는 것도 꼭두선이도 가시가 있던가요? 줄기에 가시가 있는 게 꼭두선입니다. 기실 그 집인즉 가까우나 그 사람인즉 멀도다. 자, 동문 쪽에 터닥근 곳에 동문 쪽에 터닥근 곳이다. 그러면은 지금 터닥근 곳에서 누구를 만나고자 해서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얼마 안 되죠. 터닥었으니까 잘 다져진 곳이니까는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을 지금 표현합니다. 동문이다 그러면 성문이니까 성의 동쪽에 터닥근 곳에 그런데 꼭두선이가 그 비탈진 곳에 있도다. 그러면은 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읊으면서 지금 뒤에 시를 지금 비교한 시라라고 해도 지금 상관없는데요. 왜냐면은 기실즉이나 그 집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어느 쪽에 있어요? 지금 동문 쪽에. 그죠? 동문 쪽 터닥근 고종이니까 굳이 어려울 것 없어요. 그냥 쭉 가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인즉 심히 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뜻인데요. 왜? 이 사람이 뭐와 같으냐면 저 꼭두선이가 비탈진 곳에 있듯이 꼭두선이는 따기도 힘들죠. 가시가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비탈진 곳에 있으니까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그죠 이렇게 예를 갖추지 않고서는 이 만나게 된다 그러면은 서로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가 없이 만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렵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내가 예 없이 그 사람 뭐 군주들 진실로 그 사람이냐면 도불어행이라고 해서 이제 군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군자인데 그러나 지금 세상에 도가 무너져 가지고 내가 지금 자 가깝긴 하지만 그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도다.
동문지율에 유천 가실이로다 기 분리사리오마는 자 불화즉이니라. 동문에 지금 뭐냐면 밤나무밭이죠. 밤나무밭 있는데 유천실가실, 참 유천가실이로다. 그죠? 그 천이다 그러면 발자국이 쭉 있는 거니까 집들이 많도다 이런 뜻. 즐비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발자국이 차곡차곡 천이니까 즐비 마치 발자국이 난 것처럼 집들이 즐비하도다. 어찌 너를 생각하지 아니하리오마는 그대가, 그죠? 그대가 나에게 나오지 아니함이라. 나아갈 직자죠. 그대가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라. 내가 그대를 만나고 싶지만은 그대가 나한테 오지 않는 것이라. 왜냐면은 얘를 벗어던지고 만날 수 없다라는 말이 있고요. 자, 아까 저 위에 보면 터닦을 선이 있죠. 터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땅을 잘 판판하게 만들어 둔 곳이 되고, 원래 그 터닦는 곳이다 그러면 또 우리가 봉선의식을 한다, 뭔가 제사를 지낸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터닦는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율이다라고 할 때, 율은 또 어디다 쓰느냐면은, 율은 밤나무는 제사 지낼 때 쓰죠. 밤나무를 쓰는 이유, 밤을 쓰는 이유, 제사 지내는데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요. 자, 제사 지내는데 꼭 써야 될 과일이 있죠. 뭐죠? 조가 뭐죠? 대추. 그 다음에 밤. 그 다음에 감이죠. 뭐 이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고. 왜 써요? 대추는? 요거 알아야죠. 그냥 쓰는 대추는 씨앗이 있죠. 씨앗 하나가 있죠. 씨앗 하나가 있으니까 누구냐면은 집안의 아들을 표현하죠. 아들이 있어서 이 제사가 이어져야 되는 거죠. 어쨌든 집안의 아들이, 그죠? 이렇게 하면 대추를 제일 먼저 놓는 것이 바로 제주죠. 제주가 제일 먼저, 제가 여기다가 이제 조상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라고 하면서 제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은 뭘까요? 밤. 여기 지금 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밤나무가 있다. 집안들이 즐비하다.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대가 나한테 오지 않는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사 지내는 것이 되고, 밤은 자, 뭐 이제 우리 결혼할 때 뭐 요거 해가지고 아들 낳고 딸 낳아라 이런 소리도 되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밤 굉장히 잘 썩죠. 벌레도 잘 나고. 그런데 일단 밤은 싹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안 썩습니다. 불후 개념이에요. 썩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후손이 끊이지 않는다. 이 소리, 끊기지 않는다. 후손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의미에서 밤입니다. 그죠? 계속 이어진다는 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대 끊기지 않고 썩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감은 뭐예요? 감을 왜? 감이 열매를 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접붙여야 되죠? 그죠? 접붙여야. 자, 이게 후손으로 계속 이어진다.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이런 뜻으로 해서 최소한 요 세 가지는 꼭 둬야 되는 거다. 이렇게 옛날 분들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이어진다라는 뜻인데, 지금 동문 바깥에 지금 밤나무가 있는데, 그죠? 자, 이를테면 당신의 대가 끊이지 않으려면은, 그죠? 우리가 남녀 결혼해가지고, 그죠? 처녀총각 시집을 가야 되는데, 어찌 너를 생각지 않으려마는 그대가 나아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집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까지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얘를 갖추지 않기 때문에 그대와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정나라가 워낙 뭐 공자의 말을 빌린다면은 정나라 자체가 이 무도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 이 얘를 갖추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남녀 간에 음분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보여준 실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충분히 그대를 가까운 곳에 있어서 만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돼요? 저 비탈진 곳에 꼭두선이가 있듯이 그대를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집들은 즐비하게 많지만은 아무리 많아도 그대가 나한테 안 오면 안 되는 거죠. 그 예를 갖춰서 오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이미
이 무너진 이 법도가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도 그래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뒤에는 좀 지저분한 내용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공자가 다 산시해서 이렇게만 딱딱 갖추어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자, 동문지 선에 여려 제판이로다 기실적이나 긴 심원이로다 부예라 동문지 유래 유천 가실이로다 기 분리 사리오마는 자불아즉이니라 부예라 동문지선 2장이라. 자, 1장 같은 경우는 선, 판, 그 다음에 원이죠. 그 다음에 율, 실, 그 다음에 이제 황당한 그 역시 저기 뭐 어떻게 되냐면 율실 해놓고 뭐가 되냐면 사가 시가 되고요. 즉 같은 경우는 한자 발음에서 기역 발음 안 나죠. 그래서 지 역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와 즉을 또 운으로도 두는데 참고 삼아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